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8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되어서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토는 이번에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큰 잠재적 위협이고 현실적 도전인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같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큰 소리 칠만 합니다. 왜냐? 나토가 이렇게 강력한 동맹 조직으로 크게 된 데는 6.25 사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6.25 남침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국군과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결사항전하고 미군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유엔군을 결성해가지고 참전했습니다. 그걸 본 유럽 국가들이 소련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고민한 끝에 1949년에 결성된 이 나토를 군사동맹체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 덕분에 나토가 지금 세계 최대의 군사동맹체가 되었습니다. 나토 30개 나라가 쓰는 군사비가 세계 전체 군사비의 57%나 되고 나토 30개 나라의 병력을 다 합치면은 35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었어야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큰 소리를 더 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나토 국가, EU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보내지 않지만은 적극적으로 무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립 서비스만 해왔습니다. 무기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게 이번 마드리드 회담에서 좀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 더구나 같은 처지에서 1950년에 남침을 당해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간 한국을 아무런 군사동맹 체제도 없었던 그 한국을 돕기 위해서 유엔군이 파병되었는데 약 6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준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돕는다. 좀 얄밉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지난주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한국인의 안보 의식이 요 정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6.25 남침이 일어난 연도를 알고 있는 성인이 60%밖에 안 됩니다. 남자는 69%, 여자는 51%였습니다. 2013년 조사에서는 66%가 1950년에 6.25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하겠다는 남자가 82%, 여자는 57%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에서 72%가 비군사적 지원에 찬성하고 15%만이 군사적 지원에 찬성했습니다. 이건 너무 낮습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72%가 군사적 지원에 찬성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무기를 보냈을 겁니다. 지원 반대는 6%였습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연임은 200만 명이 참전해가지고 약 6만 명이 전사해서 살려낸 한국인의 안보 심리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6.25를 너무 부정적으로 피해자적 관점에서 가르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세계 시민 자격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시민이란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습니다. 세계 시민이 되려면은 우크라이나에 비록 파병은 못할 망정 무기는 되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그게 세계 시민 아닙니까? 세계 시민. 이 세계 시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세계 시민이란 말을 처음 쓴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50년 7월 19일 임시 수도 대구에서 해리 S. 트루만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타자를 쳐가지고 영문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 보면은 세계 시민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세계 시민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세계 시민과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어떤 의식, 가치관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 아주 어려웠습니다. 미군이 참전했지만은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가지고 대전이 포위되어가지고 함락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만 대통령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느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께 절망적인 위기를 맞은 한국에 신속하고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해 주신 각하에게 본인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국민들은 깊은 감사의 뜻을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대의, 즉 자유의 대의를 위하여 많은 자유우방 국가들이 국제연합을 통하여 보내주신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각하의 용감한 영도력이 이 위기를 맞아 발휘되지 않았던들 그러한 지지도 원조도 없었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 전선에서 미군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고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고국을 떠나 머나먼 이곳에 와서 자유를 지켜내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비극적 사실입니다. 우리 군대는 우리의 국토 안에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군의 사상자 보고를 받는 것이 아무리 참혹하다고 해도 미군의 희생자 보고를 접할 때보다는 그나마 낫습니다. 이곳 한국 땅에서 죽고 다친 미국 병사들의 모든 부모, 처자, 형제, 자매들에게 부족하나마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 약자를 지켜주려고 이 땅에 와서 잔인한 침략자들을 상대로 해방과 자유가 리버티, 프리덤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생명을 내걸고 싸우고 피 흘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위대한 미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기 세계 시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 각하, 위대한 귀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공산 파쇼 집단에 의하여 자유국가의 독립이 유린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미국 자신까지도 공격받는 길을 터주는 길이 됨을 알고 나라 사랑의 한계를 초월하면서까지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세계 시민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공산 파쇼 집단에 의해서 자유국가의 독립이 유린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미국 자신까지도 공격받는 길을 서주는 길이 됨을 알고 나라 사랑의 한계를 초월하면서까지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즉 세계 시민은 뭐냐? 다른 나라의 자유도 중요하다. 그래서 나라 사랑, 애국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 즉 세계 전체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 가장 고귀한 희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도 귀중하지만은 소중하지만은 그보다는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이 가장 고귀한 희생이다. 그게 세계 시민의 희생이다. 그런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났는데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자는 것도 아니고 무기 보내자는 건데도 무기 보내자는 여론이 이렇게 낮아서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마드리드에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무기 지원을 하지 말고 비군사적으로 지원하자. 72%.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기 지원하자. 15%밖에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 세계 시민 자격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보 무임승차에 너무나 익숙하다가 보니까 한미동맹 하면은 무조건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걸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미국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려울 때, 어려워질 때, 지지율이 떨어질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지율이 회복되어가지고 불과 24만 표 차이로 이겼다는 거, 이걸 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 최소한 무기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군사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한국인들 이 정도로는 세계 시민 자격 없습니다. 똑같은 위기에 다시 처할 때 누가 이런 얌체 같은 한국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